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30년간 글로벌 탑, 여기서는 뭐 탑 12까지 나와 있죠. 탑 12 기업들은 대부분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저희가 뭐 많이 하는 IT 기업이고, 솔직히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 표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더 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기업들로 대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표를 얘기 드리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는 열심히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서 뭐 1989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기업 업력이 뭐 한 50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뭐 1, 2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기업들이 글로벌 탑 10, 탑 10 혹은 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것을 이제 간과할 수도 없고 당연히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필요하냐? 대기업들 본인들의 자금도 많고 혹은 뭐 R&D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고 인력도 많은데, 최근에 CVC들이 왜 많이 생겨나고 있느냐의 가장 극단적인 예로 뭐 구글 X를 저희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계열사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구글 X 뭐 혹시 최근에는 이제 얘기가 안 나오기 고 있긴 한데, 한 뭐 5년 전만 해도 구글 X의 가령 뭐라 그러죠, 열기구를 이용한 뭐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정말 기존의 구글 사업과 상관없는 특이한 혹은 뭐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었었는데, 여기서 뭔가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로 뭐 전환이 되거나 정말 일반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서비스가 나온 거는 여전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자유로울 걸로 생각되는 구글이라는 이 내부에서도 혁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내부 혁신만 하기에는, 새로운 뭔가 먹거리라든지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애플을 봤었을 때 이들이 그럼 내부의 역량만으로 성장을 했냐? 그거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뭐 여기 표현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뭐 블리저드도 인수를 했고, 그 밖에 링크드인이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뭐 노키아 등의 이제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는 약간 좀 쇠락하다가 그거를 반전시켜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마존도 뭐 홀푸드 마켓이라든지 트위치, 그리고 구글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튜브라든지 뭐 네스트라는 혹은 IoT 기기, 애플도, 그리고 페이스북도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M&A를 통해서 본인들의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을 했고 혹은 본인들의 역량과 결합하여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실은 CVC를 가지고 있고요.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듯 이게 늘 항상 좋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 왜 또 협업이 잘 되지 않냐라고 그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보면 이제 동상이몽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 드리면, 솔직히 아직까지도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대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렇다고 또 대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실은 서로 마음만 상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담당자들이 혹은 뭐 위에 상사들이 얘기해서, 아, 이거 뭐 다들 스타트업과 야 협업한다는데 이거 좀 해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본인의 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또 스타트업은 좀 뭐 위에서 시키니까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기가 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일단 대기업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또 걱정하시는 것도 있죠. 특히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유출이 돼서 우리 거를 아이디어를 뺏어가서 얘네들이 신사업을 하면 어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약간 낮춰주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트렌드만 보자면은,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특히나 외부의 감시의 눈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좀 현실적인 문제 하나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기업하고 미팅을 했으니까 곧 연락을 주겠지라고 해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얘기 들면 미팅을 했는데 한 1, 2주 내로 연락이 없으면은 그 협업권은 포기하시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뒤에 협업 사례를 나와 있는데 실은 1년이 지나서 협업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심지어는 2, 3년이 지나서 협업이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협업을 위한 미팅을 했다고 해서 그거는 정말 시작인 거고요. 그 뒤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 협업에 관한 일들을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러면 롯데그룹이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하게 하고 있나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사로는 좀 나오긴 하지만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실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로가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로는 뭐 혹시 라스트 오더라는 서비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폐기물 절감을 위해서 마감 할인 상품 판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투자를 했고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뭐 저희 계열사인 세븐일레븐, 백화점 마트 등과 할인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2021년 거래 목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3년간 누적 이 매출액이 대략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의 가장 특이한 점은 세븐일레븐이 협업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세븐일레븐의 재고 시스템과 아예 연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라스트 오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매출의 폭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밖에 푸드라든지 제과 등도 이제 여기에 상품 판매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지만 실은 여기도 금방 된 건 아니었어요. 실은 제가 이 라스트 오더만 세븐일레븐에 한 세 번을 소개시켰는데 겨우 세 번째에 이제 협업이 성사가 되어서 꽤 좋은 성과가 나서 나름 보람을 느끼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밖에 뭐 에임트라는 뭐 재활용 플라스틱 보냉 가방을 만드는 데라든지 그 밖에 뭐 핑카처럼 저희 롯데 렌탈과 협업을 하고 있는 곳들. 그리고 슈퍼플레이라는 것도 좀 특이한데요. 여기는 이제 게임기 유통을 하는 거와 동시에 게임의 IP, 그러니까 뭐 캐릭터라든지 디자인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인데 처음에 저희 롯데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나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지금 롯데에 신규로 출점하는 점이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점포들에서도 협업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조직이라고 일단 이름 붙여놓긴 한데 일단 저희 주요 계열사에는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담당 인력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관련된 그래서 계열사와 현장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서 지금 협업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빨리빨리 협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을 해둔 상태고요. 그 밖에 뭐 저희만 이제 저희 혼자만의 생각으로 롯데그룹과의 협업을 위한 뭐 그런 스타트업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이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룹의 전략 조직들, 저희 롯데 지주라든지 롯데 미래전략 연구소와 정기교류회 등을 통해서 저희 그룹의 신사업 방향을 미리 좀 알고 그리고 신규 신사업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는지를 좀 소개하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스타트업에서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아이템이 있다면은 스타트업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성과도 더 훌륭하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로 이제 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 계열사분들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공동의 과제를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는 뭔가 좀 명확한 목표가 기술이 되고
세부적으로 달성되어야 될 뭐 세부 목표들이 어떤 게 있는지 미리 합의를 하고 꼭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업 과정에서 갈등 요인 많죠. 저희는 그래서 계열사와 스타트업의 미팅을 할 때 대기업에서 팀장급 이상이 나오는 미팅을 주선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무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저희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좀 가능하면 처음부터 좀 높은 사람을 만나라. 가능하면 임원급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돼야지 계열사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편하고, 왜냐면 아니면 되게 보고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처음에 한 번으로 안 끝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서로 양쪽에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스타트업 분들에게 먼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미팅을 할 때 솔직히 너무 많은 자료를 대기업에 전달하는 거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답답하죠. 답답하실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를 주지 않으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마련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이거를 뭐 NDA를 간단한 단어와 맺고 한다라든지, 혹은 자료의 전달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한 것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증거 차원에서 보존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속 서로 간의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혹은 중간에 조율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저희가 롯데벤처스가 먼저 진행한 일이 아니더라도 스타트업과의 좀 조율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조율의 역할을 당연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만 기다리고 질문사항이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